파우스트 이야기는 독일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설입니다.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식이 너무 많고 부족할 거 없어 보이는 이 파우스트라는 학자가 본인 스스로는 자기 삶에 전혀 만족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싶어서 악마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을 나한테 주면 내가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다고 악마와 거래를 해서 결국은 원하던 것을 얻고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렀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설의 내용인데요.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괴테가 무려 60년에 걸쳐서 쓴 시이자 희곡이 이 파우스트입니다. 전체가 12,111행이고요. 전설하고 괴테 버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설에서는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가 거래를 하잖아요. 괴테는 이거를 내기로 바꿔요. 그래서 일단은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로 하고 파우스트가 나 이제 다 됐다. 이제 드디어 다 만족했어. 더 바랄 게 없어. 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가 이제 파우스트가 진 거죠. 그래서 그때는 내가 네 종이 되마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애초에 이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갔던 이유가 하나님하고 메피스토, 이 악마 간에도 일종의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. 메피스토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창조한 이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인간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한심하다.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 쓸 존재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막 비아냥거리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파우스트를 알긴 아느냐? 내 종이다 라고 하면서 파우스트가 행여 시험에 들더라도 내가 구원을 할 테니 어디 한번 가서 파우스트를 유혹해봐라 하고 메피스토한테 허락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얘기인데 일단 파우스트가 젊어지고 싶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그 12,111행에 다르는 그런 시가 써지게 되는 겁니다. 괴테가 그거를 60년 동안이나 썼어야 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길까요? 파우스트가 만족을 해야지 이 내기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파우스트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두께가 인간의 욕망의 두께인 거예요. 안 끝납니다. 그래서 리스트의 소나타도 안 끝납니다. 원래 전설에서는 파우스트가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. 근데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는 파우스트가 이제 맨 처음에 젊어지고 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유혹하고 사랑했던 그레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. 나중에 이 그레첸의 사랑으로 인해서 파우스트가 파멸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파우스트, 메피스토펠레스 그리고 신, 그레첸 이게 이 기나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소나타를 들여다보면 리스트가 소나타의 형식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? 아까 그 산막 구성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관계가 나타나야 되겠죠? 맨 처음 등장을 하는 게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. 이 음악을 듣고 메피스토를 연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하나는 리스트가 파리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리스트만큼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가 있었는데 샤를 발렌틴 알캉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썼던 곡 중에 사람의 20대, 30대, 40대, 50대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쓴 음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30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조금 비슷하게 들리실까요? 여기에 보면 알캉이
이렇게 악마처럼 치라고 해놨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그거를 파우스트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지금 우리한테는 낯선 음악이지만 리스트한테는 익숙했던 음악이고요. 당시에 굉장히 효과적인 음악이라서 리스트가 이 아이디어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리고 리스트가 아예 메피스토 왈츠라는 타이틀로 곡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. 제목이 메피스토니까 주인공이 완전히 메피스토겠죠. 이 음악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이 곡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음형입니다. 장식음이 앞에 달려서 아주 빠르게 같은 음을 반복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맨 처음 메피스토펠레스의 주제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처음에 제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메피스토 주제가 휘몰아치면서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메피스토랑 정반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두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. 첫 번째가 신입니다. 이 음악이 신인 이유는 이 주제도 리스트가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. 본인 작품 중에서 미사 음악이 있거든요. 라틴어 가사를 가지고 만든 합창 음악인데 교회 음악인 거죠. 그 중에 글로리아 악장에 지금 요 부분이 있어요. 여기에 있는 요 가사가 쿰 상토 스피리토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다입니다.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음악 자체가 메피스토의 주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. 성격적으로. 메피스토 주제가 막 찌르고 긁고 엉키고 이런 음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들으시는 이 신의 주제는 선율도 굉장히 단순하고요. 꽉 찬 화음으로 무게감 있게 가고 무엇보다도 1도에서 6도를 살짝 거쳐서 4도로 가는 거거든요.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자동으로 경건해져요.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사용한 아멘 종지를 거꾸로 한 화성 지능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레첸의 주제가 나옵니다. 이 주제들이 제시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메피스토하고 신은 완전히 대조되고 완전히 다릅니다. 근데 메피스토하고 그레첸은 완전히 대조는 되는데 하나예요. 그러니까 메피스토의 선율이 그레첸으로 바뀐 거거든요. 이렇게 한 선율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윤곽, 뼈대는 유지를 하되 성격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꿔버리는 거를 주제 변형 기법이라고 합니다.
그레첸이 메피스토하고 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?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는 왜 음악적인 주제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요? 사실상 메피스토하고 파우스트는 구분이 되지 않죠. 이 내기를 하는 동안 파우스트의 욕망을 완전히 실현시켜주는 게 메피스토잖아요. 그러니까 둘은 한 몸이죠. 알캉의 음악에서도 악마적인 것이 곧 파우스트 같은 거라고 그래서 표현이 된 거고요. 그리고 그런 파우스트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 그레첸이죠. 나중에는 그레첸의 영혼이 파우스트를 변화시키게 될 거고, 그러다 보니까 메피스토펠레스, 파우스트, 그레첸 이들의 뿌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처음 이제 주제들이 제시되고 나서 발전부가 이어질 텐데 앞에 셋업됐던 그 인물들로 막 사건이 일어나겠죠.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주제들이 사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발전부 중간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도 등장한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찬송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이걸 텍스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옷감 짜임처럼 소리가 어떻게 짜여졌느냐 하는 거죠. 선율이 화음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진행이 되면 그 텍스처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성부성가, 찬송가 사운드예요. 그래서 일종의 경건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텍스처고요. 근데 선율은 또 굉장히 굴곡이 있는 선율이에요. 그러니까 노래도 민요, 동요, 가곡 이렇게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선율의 굴곡이 강한 선율은 서양 음악에서는 오페라 아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선율입니다. 이 아리아라는 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불리는 음악이거든요. 그러니까 찬송가 텍스처에 아리아 선율이 붙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? 절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. 결말로 가면 맨 앞에 들으셨던 그 핥히는 듯한 메피스토 주제도 다시 나오고 신의 주제, 그레첸 주제도 반복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건 중간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만났었던 그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. 그게 메피스토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켜요. 그리고 마지막 이 종결구에 다다릅니다. 괴테의 파우스트에서요,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그냥 어디로 올라갔다고만 나오거든요. 지옥으로 꺼진 건 아니니까 구원을 받았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오늘 연주에서 이 소나타 마지막을 들으시면서 각자 파우스트의 영혼이 어디로 향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